폭풍 전야와 같았던 2023 KPGA 코리안 투어. 좋은데요? 소유섭! 이게 홀인원이 됐어요. 홀인원이 나왔습니다. 들어갔어요. 갑니다. 그대로 떨어졌어요. 20대 선수들이 돌풍을 일으키며 코리안 투어의 왕관을 쟁탈하기 시작했는데요. 상반기 12개 대회 중 20대 우승자는 7명. 거침없는 진격으로 베테랑 선수들의 성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코리안 투어 4년 차, 23살 투어 2년 차. 2002년생 제일 막내로. 상반기 우승자들의 평균 연령 28세, 30대 우승자는 단 2명. 그들이 필드를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 아무래도 체력, 승부욕, 젊은 자신감이랄까. 완벽한 경기력. 또 한 명의 20대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정말 짜릿한 승부를 연출했던 20대 우승자인데요. 젊은 에너지로 가득 찬 2023 KPGA 상반기. 더킹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엽니다. 여기 데뷔 첫 승에 이어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시즌 첫 다승을 기록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는 고군택 선수입니다. 시즌 2승을 달성하는 고군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홀 짜릿한 이글로 승부의 마침표를 찍으며 무려 5타차 역전 우승을 차지한 역전의 명수도 있네요. 이게 들어갔어요. 김동민. 이렇게 올 시즌 KPGA 투어를 뜨겁게 달군 선수들의 공통점은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이라는 점인데요. 올 상반기 12개 대회 중 20대 우승자만 7명. 패기를 앞세워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 선수들의 우승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KPGA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우승 세리머니. 그런데 이 세리머니가 굉장히 어색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시즌 개막전과 상반기 마지막 대회의 주인공. KPGA 고군택 프로입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시즌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최종 라운드. 누구도 고군택 선수의 우승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같이 플레이를 하는 대선수들, 특히 박상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에서 오는 그 무게감이 있죠. 또 서효섭 선수는 최근에 가장 우승도 많이 기록하고 KPGA에서는 떠오르는 스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됐을 텐데 저도 좀 흔들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플레이를 너무 잘해서 정말 큰 산을 넘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신 프로님들이고 워낙 잘 치시는 분들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라운드일 것 같다고는 생각은 했고 그래도 좀 많이 따라가려고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좋은데요? 들어갔습니다. 고군택. 좋습니다. 버디 퍼시 들어갑니다. 고군택. 10번 홀까지 버디 4개, 보기 1개로 공동 선두 그룹에 합류하는데요. 하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죠. 기상 악화로 경기가 중단되고 맙니다. 네, 그래도 버디를 하고 중단이 돼가지고 이거 흐름이 끊긴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해서 약간 걱정도 약간 됐던 것 같아요. 30분 이상 이렇게 경기가 중단되고 선수들이 다시 경기장에 나와서 몸도 풀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선수들에게는 다시 그 감을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후 2홀 연속 8을 기록하며 버디 행진은 주춤했는데요. 멈춰야 되겠죠. 돼요. 네. 이러면 내려갑니다. 약간 흐름이 살짝 끊겼긴 했는데 그래도 두세 홀 지나고 다시 그 흐름을 다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고군택 너무 많이 봤나요? 들어가네요. 들어갔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홀에서 흐름을 되찾고 공동 선두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날의 승부처가 된 15번 홀. 파5 홀에서 박상현 선수와 서효섭 선수는 투혼을, 고군택 선수만 쓰리온 전략을 세웠는데요. 박상현 선수의 공은 핀을 크게 지나쳐가고 서효섭 선수의 두 번째 샷은 짧았습니다. 그린이 좀 딱딱했었거든요. 그래서 투혼을 해서 무리하게 이제 버디를 하는 것보다 그냥 좀 자신 있는 웨지 거리를 남겨서 차라리 그렇게 핀 하이로 쳐서 버디를 잡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이제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세 선수 가운데는 유일하게 끊어가는 전략을 선택했어요. 좋습니다. 피나이 선상. 반면 서효섭 선수는 까다로운 위치에서 세 번째 샷을 시도하는데요. 네, 그 상황에서는 뭐 최선의 샷입니다. 그렇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살짝 벙커 샷을 하는 느낌으로 쳤는데 이제 그린 핀 왼쪽의 경사가 너무 좀 심한 경사여서 그걸 타고 흘러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웠죠. 여기서 성공하면은 단독 선두가 됩니다. 들어갔어요. 고군택. 네. 15번 홀 버디를 하고 나서 우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웨지로 붙여서 세컨샷으로 이제 그 그린 주변에 와도 숏게임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차라리 세 번째 샷으로 승부를 걸었던 고군택 선수가 더 영리했던 거죠. 선두 고군택 선수와 두타 차로 벌어진 서효섭 선수의 16번 홀 티샷. 왼쪽으로 크게 벗어나면서 결국 선두 경쟁에서 멀어지게 되는데요. 조금 차이가 좀 나면서 욕심을 좀 부렸던 것 같아요. 좀 티샷을 좀 잘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좀 컸어서 이제 미스가 난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박상현 선수의 파3홀 티샷. 그린을 놓치고 맙니다. 저는 박상현 선수가 그런 실수가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박상현 선수가 먼저 티샷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벼르고 더 잘 치려고 했다가 그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경험으로 보면은 박상현 선수가 뭐 훨씬 낫잖아요. 우승도 많이 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서효섭 선수가 우승 경쟁에 탈락하다 보니까 조금은 방심한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박상현 선수는 결국 보기로 마무리했고 들어갑니다. 고군택. 거의 다 넣었어요.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박상현 프로님이 저한테 우승 세레머니를 할 거면은 좀 멋있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세레머니를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세레머니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그냥 어색하게 세레머니가 되긴 했는데 그리고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는 고군택 선수입니다. 오늘 너무 잘 쳤습니다. 퍼팅도 잘했고요. 우승을 더 많이 하면은 저 세레모니가 조금 더 세련돼질 거예요. 그리고 상반기 마지막 대회인 아너스케이 솔라고 컨트리클럽 한장상 인비테이셔널 치열한 연장 승부 끝에 시즌 첫 다승자가 됐는데요. 과연 두 번째 우승 세리머니는 어땠을까요? 시즌 2승을 달성하는 고군택입니다. 솔라고에서 우승했을 때는 그러니까 임예택 선수와 선후배 사이다 보니까 크게 세레머니를 하기가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세레머니를 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연장전에 돌입한 제주도 선후배 임예택과 고군택. 임예택 선수도 제주도 출신이고 저도 같은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전국체전에서 제주 대표로 같이 나가기도 했었고 많이 제주도에서 라운딩도 하면서 같이 연습도 많이 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우승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던 선후배.
연장 첫 번째 홀에서는 임혜택 선수와 고군택 선수 모두 버디를 잡아냈는데요. 이어진 연장 두 번째 홀에서는 홀 위치를 바꿉니다. 두 번째 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이제 경기위원님이 핀이 앞핀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핀이 앞핀으로 왔으니까 좀 더 안전하게 티샷을 해도 투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페어웨이에 안착한 고군택 선수의 티샷. 두 번째 연장 승부. 임혜택. 반면 임혜택 선수의 공은 러프로 향했는데요. 솔라고 골프장 세팅이 러프가 들어가면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나와요. 컨택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고 거리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예택 선수가 조금 우드를 러프에서 쳤을 때 아마 거리에 조금 손실을 봤던 것 같아요. 임혜택의 두 번째 샷. 오. 그린 앞 지금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오. 그 끝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너무 어두웠어가지고 이 날아가는 공을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벙커에 있는 공이 제 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임예택 선수의 공이더라고요. 임혜택 선수의 세 번째 샷. 오! 이야, 환상적인 샷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잘 친 거였거든요. 임예택 선수가. 그래서 가깝게 붙였고 해서 버디를 해야만 다음 연장전에 또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군택. 가까이 붙습니다. 네. 살짝 훅 라이가 좀 있었고요. 그날 라이트를 켰기 때문에 라이가 제대로 보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고군택 선수 들어가면 우승입니다. 들어갔어요. 시즌 2승을 달성하는 고군택입니다. 확실히 첫 우승을 할 때는 좀 믿기지 않았던 좀 감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두 번째 우승을 하고 나서는 바로 좀 기분이 바로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이 첫 우승이랑 두 번째 우승이랑 좀 달랐던 점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2승을 했으니까 하반기도 이제 3승을 위해서 더 노력하면서 열심히 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린 선수가 첫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챔피언으로서 해야 되고 TV에 내 모습이 그렇게 보여야 되고 나는 또 우승을 한 선수니까 또 이 정도 기량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심적인 부담감이 정말 큰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걸 우승을 하면서 그걸 좀 떨쳐내서 앞으로는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시즌 7번째 대회 KB금융 리브 챔피언십 마지막 날 5타차 11호 출발했던 선수가 기적의 역전 드라마를 했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이게 또 떨어지네요. 네. 이게 들어갔어. 김동민. 안녕하세요. 코리안 투어 4년차 김동민입니다. 벌어진 타수, 우승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날에도 타수를 많이 줄이고 있었는데 마지막 홀에 오비가 나서 선도가 좀 많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내 스코어만 치고 한 탑5, 탑3 이렇게 안에만 들어보자, 열심히 치자, 이렇게 각오하고 쳤던 것 같습니다. 선두는 8언더파로 시작한 김민규 선수. 1번 홀부터 시작이 깔끔했는데요. 좋은데요. 들어갑니다. 전반 홀에서의 김민규 선수 플레이가 너무 탄탄했어요. 특히 스크램블링에서는 김민규 선수가 거의 최상위권에 있어서 샷이 흔들리더라도 리커버리가 충분히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민규 선수가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했었는데 7번 홀에서 김민규 선수가 예상치 못한 실수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판이 바뀌었었죠.
이러면은 위험한데. 와. 생각한 대로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제 거리가 많이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친 이태훈 형한테 형 몇 번 치셨냐고 물어봤는데 치고 나서 그린에서 근데 이제 3번 아이언을 쳤다고 하길래 아 이게 클럽 미스 했구나 싶었고 그리고 어프로치 그러니까 뒤에 러프가 걸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좀 안 나갈 줄 알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세게 쳤는데 그게 아예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서 한번 처음 쳤던 샷이 그 도로 이렇게 끝에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맞고 다시 공이 뒤로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트리플 하더라고요. 네 번째 샷만에 그린에 올렸고 퍼스를 성공시키면 더블 보기, 그렇지 않으면 트리플 보기가 기록되는 김민규. 솔직히 거기서도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면 그냥 드롭을 해서 뭐 보기 아니면 더블을 한다 생각하고 쳤어야 되는데 어떻게라도 한타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쳤다가 오히려 더 타수를 까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김민규 선수는 선두 경쟁에서 밀려났고 그 사이 김동민 선수는 전반 9홀에서 4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우승 경쟁에 뛰어듭니다. 이게 또 떨어지네요. 네. 공동 선두가 된 사실은 혹시 전반을 끝나고 확인하셨어요? 아 네. 그 리더보드를 확인하고 10번으로 갔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처음 확인하신 거예요? 네. 하지만 리더보드 확인이 오히려 독이 된 걸까요? 갑자기 조금 긴장됐던 것 같고 그게 티샷이 우측 러프로 가면서 세컨샷이 나무에 걸려서 좀 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린에 잘 올려서 투퍼터만 하자고 했는데 먼 거리 버디 펫. 네, 이런 부분이죠. 네. 바로 막지 못하면서 선두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성적을 확인한 게 지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긴장이 되죠. 안 볼 수는 없어요. 그 선수들이 안 본다고 해도 왜냐하면 많은 타수가 나면 선수들이 볼 그게 없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다음 샷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이제 추격하는 선수가 어떤 스코어를 했으면은 그 선수의 스코어에 따라서 내가 칠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공동 선두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쫓아가던 골프에서 전략을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아마 티샷 실수가 나왔고 또 티샷 실수가 나오면서 그린 위에서도 본인이 경기에 100% 집중을 하지 못하고 짧은 파 실수가 나왔습니다. 김동민 선수의 세 번째 샷. 그래도 김동민 선수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5번째 버디 성공으로 다시 공동 선두에 복귀하는데요. 와, 잘 붙였습니다. 그런데 공동 선두 이후 바로 꼭 지켜야 되는 펫이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었어요. 쫓아갈 때는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니까 뭐 어차피 내가 밑에 있는데 쫓아가다가 안 되면 뭐 됐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쫓아가서 뒤집어서 지켜야 되면 아유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뇌를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몸이 좀 경직되고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고 그런 게 반복이 돼요. 이제 파5 18번 홀 선두와 한타 차였던 김동민 선수는 어떤 승부수를 띄웠을까요? 비가 와서 다들 거리가 조금씩 덜 나가서 우측으로 조금 가게 되면 산을 못 넘어서 오비가 나는 상황인데 그 위로 자신 있게 쳤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면서 똑바로 가서 페어웨이까지 안착했던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그때가 엣지까지 210m였는데 또 비도 오고 앞바람이 불었어요. 원래 같으면 2번 아이언을 치는데 2번 아이언은 잘 쳐도 엣지까지밖에 안 가겠다 하고 생각해서 3번 우드를 쳤는데 남은 거리는 213m. 야, 이렇게 되면 이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김동민. 무조건
무조건 넣어야 되겠다 생각밖에 안 나갔고 그린이 비가 조금 젖어 있어서 많이 안 구르기 때문에 확실히 자신 있게 치자고 거리를 짧게 치지 말자고 생각하고 쳤는데 이게 들어갔어요. 김동민 단숨에 두 타를 줄이면서 선두로 올라섭니다. 사실 그 정도 거리는 들어갈 확률이 한 15%, 10% 정도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밖에 되질 않습니다. 잘 치기도 했지만 운도 따르지 않았나. 특히 그렇게 마지막 홀에서 그런 펫이 들어가는 거는 또 실력과 운이 모두 다 따라줘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펫이었는데 김동민 선수가 그런 이글 펫을 만들어냈습니다. 긴장감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니까 그냥 이글밖에 생각이 안 나고 긴장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끝나고 나서 계속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장전 한타 차여서 연장전을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아직 챔피언조 경기가 남았죠. 17번 홀 추격의 티샷을 시도해 보는데요. 17번 홀에 왔습니다. 신상훈. 오른쪽이에요. 그토록 흔들리지 않았던 신상훈 선수의 티샷이 흔들렸습니다. 벙커에서 이제 세컨샷을 너무 욕심을 많이 냈어요. 그냥 잘라가서 보기나 파를 쳐서도 우승을 노려볼 만했는데 거기서 너무 승부수를 띄운 것 같아요. 한 170m 됐는데 6번 아이언으로 쳤는데 턱이 엄청 높았는데 제 생각에 8번을 쳤어야 되는 것 같아요.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좀 레이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나 보기 치고 이제 마지막 홀에 다시 타수를 줄여서 승부를 봤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조금 그 약간 욕심이 있었어요. 네, 맞죠. 그때는 그 선택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샷이었어요. 공이 턱에 가깝게 있어서 턱을 넘기면서 그린까지 거리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샷이었는데 신상훈 선수도 두 클럽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클럽을 선택하면은 벙커는 넘어가지만 거리는 모자랄 것 같고 또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을 그린에까지 보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승부수를 띄웠던 것 같은데 결과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었죠. 결국 더블 보기로 선두와 타수 차는 더 벌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KB 금융 리브 챔피언십 올 시즌 대회 우승자는 김동민 선수가 차지합니다. 1등은 잘한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축하를 해준 것 같아요. 정말 친한 친구고 첫 승이고 하니까 정말 기분 좋게 축하해 준 것 같아요. 프로님 보시기에 김동민 프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좀 독한 사람 같아요. 뭐 하나를 하면 좀 끝까지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좀 무서운 친구죠. 뭐 예를 들어 드라이버가 안 맞으면 하루 종일 드라이버 친다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올해 목표가 우승하는 게 목표였는데 앞으로 이제 더 꾸준히 열심히 해서 2승하는 게 목표고 올해 제네시스 대상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다른 또래들 먼저 우승하는 거 보고 욕심도 많이 나고 부러웠을 텐데 일찍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 되겠습니다. 본인이 나 할 수 있구나 그런 어떤 자기 안위 그런 게 좀 생기지 않았을까? 그게 자신감으로 또 발현이 되면 필드에서 거침없는 샷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 봤을 때 김동민 선수는 KB 우승이 아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아마 작년까지 코리안 투어를 보면 그 우승자 평균 연령이 29세 이상이었으니까 거의 투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선수들이 주름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그 연령이 거의 25.8세 이렇게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30대 선수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잠재력이 다 모두 뛰어나고 또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큰 선수들인 만큼 그동안 투어에서 최고야라고 했던 선수들은 좀 긴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군태 김동민 선수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20대의 돌풍이 느껴지셨나요?
아직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